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상민 작가의 보통 사람을 위한 책 쓰기란 책입니다. 누구나 책 쓰는 시대, 팔리는 책을 쓰는 비법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댄스토리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의 조건으로 결과를 만들어라. 책 쓰기는 짧은 기간에 자신의 내공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책을 써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흙수저도 쓸 수 있다. 무수저인 나도 했으니 여러분도 당연히 쓸 수 있다. 흙수저라도 무수저라도 지금의 조건으로 책을 써라. 지금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도망친다. 더 준비하고 올게요라고 말하지 말자. 이미 정답은 분명히 나와 있다. 평범한 분들을 베스트셀러 저자로 변화시킨 나의 경험이 여러분은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의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보면 5천 명을 지도한 책쓰기 강사 3개월이면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공부와 관련된 또 책 쓰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상민 저자에 대한 소개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책을 쓰고 책 쓰기를 가르친다. 스스로 저자 되는 법을 터득하며 13년 동안 책을 쓴 경험을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책쓰기 수업을 하며 전수하고 있다. 보통 사람의 책쓰기 전성시대를 연 1세대 청년 작가로 그동안 책쓰기의 정석, 나이 30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 등 20여 권의 책을 집필하였다. 수강생 130명을 기획출판 계약이 되도록 이끌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화시킨 비결을 이 책에 모두 담아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당신도 이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제 목차를 한번 보면요, 일부가 책 쓰기는 최고의 퍼스널 브랜딩이다. 그렇죠? 책을 쓰면 이제 정말 유명해지는 거예요. 박사를 받아서 유명해진다기보다는. 그렇죠? 2부는 책을 쓰려는 보통 사람들에게, 3부는 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4부는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것들, 5부는 출판사와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트는 바로 그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이야기죠. 책 쓰기가.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누가 내 책을 출판해 주겠습니까? 주지 않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처음 책을 쓸 때 난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지명도도 낮았다. 그러나 책은 저자의 유명함만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대 책을 썼다고 내가 그때부터 성공을 했을까? 박사학위가 있거나 현직 대학 교수였을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모았을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만 있었다. 그런데 내용, 즉 콘텐츠가 있는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콘텐츠는 하나는 가지고 있으니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셈이다. 책 쓰기는 책을 쓸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파랄이다. 나머지는 출판 과정에 맞춰 나가면 된다. 책 쓰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라고 내게 묻는다면 평범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겠다. 내가 써냈듯 당신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권의 책을 출판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책에 보면 나와요. 1번 창피함을 무릅쓰고 쓴 나의 실패기, 2번 365 한 줄 고전부터 시작해서 독서 자본까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결정적인 성과를 만들 것인가, 내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는 무엇인가, 내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나의 고객은 어떤 편익 때문에 움직이는가, 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입증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래가 안 보일수록 펜을 들어라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의 미래도 아주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의 수강생이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추천서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지원자와 연구 역량, 책쓰기 능력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지원자를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곳에 영문 추천서를 보냈다. 책 쓰기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메커니즘은 같으며 따라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책 쓰기는 집필력, 연구력, 강의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자는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그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합격했다. 책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한 것도 분명 합격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글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각하는 힘과 대화력, 사업력, 응용력, 추상적 사고력의 근간이 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스펙으로 성과를 만들어온 나의 비결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내가 삶을 책이 스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는 지식을 쌓았다는 거, 또 삶의 어려움이 단단한 책을 만든다.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단단한 책이 안 나오죠. 또 2부에서 누구나 책을 쓰는 시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책을 쓰는 시대지만 아무나 책을 쓰지는 않죠. 써야 할 이유가 끝까지 쓰게 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평범한 그들은 왜 책을 쓸까? 지금의 조건으로 결과를 내세워라. 그 다음에 일기 쓰기 말고 책을 쓰세요 라고 또 나오고 있고요. 책 쓰기는 몸쓰기다. 자, 그 다음 3부가 이제 완벽히 새로운 주제는 없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그 책은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주제 선택전 최종 체크리스트. 작가는 지식의 편집자다. 좋은 작가가 되려면 이런 것도 나오고요. 팔리는 책을 만드는 자료 수집의 비결. 이런 것도 하고요. 3,000명을 위해 쓰지 말고 한 사람을 위해 써라. 그 다음에 경쟁 도서는 경쟁자이자 친구, 스승이다. 그 다음에 목차는 책 성공의 80%다. 독자는 내 책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4부는 책 쓰기에 스승이 필요할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 쓰기에 필요한 활동들. 그 다음에 전문가는 베스트셀러를 안 산다. 그 다음에 왕초보 저자는 잘 쓰려고 하지 말 것. 횡설수설하지 않고 쓰는 법.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써라. 해가지고 이제 여러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모두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책을 구입하셔가지고요. 한번 책 쓰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